자 봅시다. 보시면요. 자, 그래서 122페이지부터 있는 지문이죠. 여기서 이제 수성지라고 하는 지문을 우리가 좀 봤고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왔다 그랬죠. 네. 요거 다 풀어 보셨죠? 네. 채점은 못했죠. 네. 그렇죠? 자,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1번의 답은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5번입니다. 자, 다 맞았나요? 그래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이라고 하는 거 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소설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애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은 뭐다?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설의 3요소가 있어요. 소설의 3요소는 뭐냐면 주제, 구성, 문체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보기 문제로. 되나요? 이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뭐다? 구성이죠. 이 구성 안에 뭐가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던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던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고전 산문에서는 인물이 했던 거,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요거 나와요. 쉬운데 문제는 뭐다? 고전 소설은 어떻게 제시가 돼요? 지문 자체가 길어요. 길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스압주의죠. 스크롤의 압박 때문에 읽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날려 읽어요. 슉슉슉슉슉 하면서 그러다가 디테일한 정보를 놓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나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돼요. 정확하게만 풀어내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렇게 읽어서 틀리느니 되나요? 그게 낫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인물 물어봤죠. 자, 1번 선택지 청구는 자신의 부덕함을 감추기 위해 국양의 영접을 주인공에게 맡겼다. 그래요? 나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네가 대신 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친하니까 나가라고. 친하니까 가라고. 되나요? 자, 2번 선택지 주인공은 자신과 국양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방을 천군에게 추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래요? 아니죠. 자, 그래서요. 자신과 국양의 친분을 내세운 게 아니고요. 공방과 국양의 친분을 제시한 거죠.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되나요? 돈이 최고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물질 만능주의 인간 막 이러면서 쳐다보지 말고. 근데 내가 며칠 동안 겪은 게 있어서 그래. 며칠 동안 뭘 겪었냐면 지금 외고 입시가 웬만큼 끝났거든요. 외고 자사 입시가 지금 며칠 동안 원래 평일에 일이 별로 없어서 좀 노는 편이었는데 아는 분이 그거 외고 입시 면접반을 운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면접관으로 와달라 그러더라고. 형, 나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왜? 저 가면 애들 울어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웃으면서 얘기해. 진짜죠? 그랬더니 들어갔죠. 웃었죠. 이렇게. 아니 듣는데 말도 안 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러면서 웃으면서 듣고는 저기요, 지금 이거 내용이 논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점수 못 받아요. 외고 가기 싫어요? 싫으시면 연습하지 마시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더라고. 이런 식으로 연습해가지고 들어갈 거면 굳이 면접 날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진짜요? 그때 여학생들 다 울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와가지고 그만 좀 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울려? 그랬더니 애들을 갈구다 못해 이제는 울려? 아니
엉망진창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딱 보면 알아요. 자소서가 돈 들여가지고 학원 가서 써온 거는 깔끔해. 논리적으로. 근데 엄마랑 같이 쓴 거, 혼자 쓴 거,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복붙한 거, 딱 보면 티가 나요. 그래가지고 돈 좀 들이지 뭐했니 이 생각 딱 들더라고. 근데 나만 그 생각한 게 아니야. 다른 면접관으로 왔던 선생님들도 다 아니 걔는 자소서 왜 그 모양이야? 그죠 이상하죠 그랬더니 아니 그거 몇 푼 안 드는데 한 40만 원 50만 원 주면 그거 써주는데 그 돈이 아까운가? 막 이러면서 막 다들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난 건 대한민국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지?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어쨌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돈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주인공은 분명히 누구랑 누가 친하다. 국양과 누구 공방이 친하다라고 얘기했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2번 제끼고요. 3번 선택지. 공방은 청군이 자신에게 한 부탁을 언급하며 국양의 무례함을 질책하였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공방이 얘기한 걸 볼까요? 어디 나오냐 하면요.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가장 밑에 줄에서요. 금초로 바꾸오기를 바라오. 서량을 말하는 게요. 왜 이리 나를 경멸하시오. 복초 임금께서 근심의 성 때문에 힘겨워하시다가 장군이 세상의 불평한 일을 제거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는 데 뜻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장군이 오기를 바라며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내려고자 하시오라고 돼 있잖아. 왕께서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근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막대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한 거죠. 됐나요? 다음 몇 번? 3번이죠 확실히.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A는 이제 어디에 있다? 123페이지에 중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양은 즉시 모형을 시켜 청군에게 감사하는 표를 지어 올렸다라고 돼 있죠. 표가 있고요.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부분 보시게 되면 B는 어디냐? B를 찾아라. B 어디니? 124쪽. 124쪽 그러네요. 124쪽 위에서 한 7번째 줄 정도의 경문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경문이라고 하는 게 상대를 꾸짖는 글이란 뜻이에요. 상대를 꾸짖는 글. 됐나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선택지. A에 나타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국양의 겸손함은 B의 불언의 행적을 비판하는 근거 아니죠. 둘은 관련이 없죠. 되나요? 됐니? 네. 구런이 누군데? 구런이 지금 뭐 하는 애예요? 헬로? 지난주에 했잖아. 구런 뭐였어? 근심의 성을 쌓은 애야. 근심의 성을 쌓은 애. 한마디로 반란군이라고. 되나요? 네. 근데 나의 겸손함으로 걔를 꾸짖었다고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자 2번 선택지. A에 나타난 임무 수행에 대한 국양의 자신감. 국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표에서요. 어디 나오냐면 123페이지 밑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올라오시면요. 비록 술잔으로 병권을 내려놓게 한 조보에게 체계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슴속에 1만 병사를 간직한 범중엄의 위험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비록 큰 재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내가 쟤네를 뭐 할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범중엄이 누구냐 하면 범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범증. 범증은 누구냐 하면 깊게 들어가네. 초한지 아세요? 초한지? 초한지 아세요? 초한지 알아? 어떻게 알아? 누구 나와? 맞아요.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의 유방하고 초나라의 누가? 항우가 싸우는 거죠. 천하를 두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항우가 패배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한 고조가 되죠. 되나요? 그때 항우 옆에서 항우를 도와주던 사람이 바로 범증이에요. 항우의 브레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범증은 주군을 잘못 섬긴 거죠. 왜? 항우는 남의 말을 듣는 애 안 듣는 애? 안 듣는 애. 완전 독불장군. 누구랑 똑같아?
아 이거 찍고 마음대로야. 뭐라고? 아 이거 찍고 있어서 말하고 있지. 근 아 티읕 되신 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윤. 야 볼드모트 아니고. 그래요. 네 그래요. 용산 거주민 진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다 알아듣겠지 뭐. 나 한 180일 후에 나 갑자기 안 보이면 국정원에서 나 끌고 간 거야. 신고해. 안녕. 안녕. 보내라 보내. 네. 근데 어쨌든 저 범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레인인데 문제는 항우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지잘난 맛에 사는 놈이었기 때문에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만인부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만인부당. 만 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항우한테서 나온 말이에요. 만인지적. 만 명을 적으로 대해서 싸울 만한 사람. 이것도 역시 항우를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이렇게 전해지다가 쌈박질 잘하는 애한테 붙는 거야. 그래서 삼국지에서 쌈박질 잘하는 애 누구야? 집구석 뭐? 여포. 여포. 여포 있죠? 여포가 있고요. 그리고 관우. 얘네가 만인지적이라고 얘기를 듣죠. 됐나요? 쌈박질 잘하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항우가 얼마나 힘이 센지는. 근데 실제로 한 5만 병사하고 맞짱을 까는데 항우한테 5천 명밖에 없었대. 근데 맞짱 까는데 지 혼자 달려들더니 싸워가지고 2만 명을 쓸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2만 명을 쓸어버렸다. 근데 이건 알아서 걸러서 들어. 중국 애들 뻥은 야 이게 장난 아니야. 야 무협 드라마 봤어? 걔는 이렇게 써가지고 후후후 하면 갑자기 뻥 하면 사 터지잖아. 개뻥이지 그게. 말이 되니? 네.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범증 정도의 지혜는 내가 갖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달라는 얘기고. 자, B에서 경문에서 구론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라고 돼 있죠. B에서는 구론한테 뭐라고 해요? 너 빨리 그만두고 항복하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요. 미음에서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내려오시면 제갈공명이 진을 버려 풍운진을 펴고 초패왕 항우가 고금제일의 용맹을 떨친다 한들 우리 앞에서는 아이들 장난에 불구하오늘 어찌 우리를 당해내겠느냐. 하물며 초나라에서 홀로 취하지 않은 구론쯤이야 개의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초나라에서도 버림받은 됐어요. 그런 구론이라고 하는 너 초라한 너 우리가 겁나겠느냐. 경문을 받는 날로 어서 백기를 들라라고 해서 항복을 요구하고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문제.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 번 치시고요. 자,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건 수성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수성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수성지는 청군 소설이었고 청군은 인간의 마음, 신화는 사단 칠정을 나타내고 인물들의 대립에 의해 마음의 화평, 혼란, 회복의 서사구조를 취한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요. 1번 하는지 청군이 근심의 성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점에서 근심의 성에서 저항하는 구론은 칠정의 감정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돼 있는데 칠정에는 뭐가 있다? 그거 가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보시면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같은 칠정이라고 돼 있죠. 이 칠정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칠정을 의인화하는 인물은 청군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론은 칠정의 감정과 관련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슬픔 정도가 되겠습니다. 슬픔 정도 됐나요? 자, 2번 선택지 주인홍은 청군을 위해 글을 올린 후 국양을 영접하는 일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를 의인화했다. 사단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얘네들은요, 뭐다? 어디 나오냐면 아까 방금 읽었던 부분 이어서 볼까요?
사단과 관련된 마음씨를 의논한 인물은 청군을 도와 청군이 겪는 마음의 혼란을 회복한다라고 돼 있잖아. 됐나요? 주인공이 그래서 누굴 소개한다? 국양을 소개하고요. 국양을 통해서 근심을 떨치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는 술을 좀 긍정하는 거예요. 술을 좀 긍정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두세요. 술은 기분이 안 좋을 때 먹는 거 아니에요. 기분 안 좋을 때 먹으면 100% 뭐한다? 그 감정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요. 폭발합니다. 우울할 때 먹잖아요. 울어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특히나 나처럼 이렇게 사악하게 생긴 인간들 앞에 여자가 앉아가지고 울잖아? 사람들이 다 욕하고 지나가요. 예전에 후배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헤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오빠 왜 임마? 그랬더니 저 술 사주세요 그러는 거야. 돈 맡겨놨어 이 미친 새끼야 돈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오빠 뭐? 저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가자. 데리고 가서 사줬어. 술 먹는데 먹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갑자기 눈물을 또르르 흘리길래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래주는데 나중엔요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가만히 있다 말고 하고 울어. 그래가지고 왜 또 진정하라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잊어버려 그딴 새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안주가 다 떨어져 가요. 그러면서 우는 거야. 하나 더 시켜줄게. 하나 더 시켜서 먹였어. 그랬더니 또 쿡 찍어가지고 딱 먹더니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아까보다 더 맛있어요. 힘들어. 화났을 때 먹으면 그 화가 증폭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술은 기분이 조금 좋을 때, 그럴 때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됐나요? 안 그러면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야 김거희수 개새끼 왜 나만 학점 깎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됐나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보시면요. 3번은 했지. 국양이 청군의 명을 받아 근심의 성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마음을 화평하게 하기 위한 작가의 방안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죠. 3번도 제끼고요. 4번 선택지. 국양과 구런이 근심의 성의 안과 밖에서 경문을 주고받으며 대치하는 상황은 경문을 주고받아요? 국양이 경문을 보낸 건 있는데 구런이 보낸 게 있어요? 없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가의 A와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가의 A는 좀 이따 보고요. 나의 기억에서 미음을 좀 볼까요? 자, 일단은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나에 사용된 전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래된 이야기를 따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이야기를 따다 쓴다. 됐니? 오래된 표현들을 갖다 쓴다. 이걸 전고라고 하는데 전고 및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전고, 백안이라고 하는 거, 백안. 그래서 백안은 하얀색 눈이라는 얘기인데 또 이 남자 학생들은 또 그 애니메이션 떠올리지 마. 그 막 나루토라고 해서 막 손가락 가지고 막 난잡하게 막 이런 애들 있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백안 그러면서 막 이러고 막 눈가리가 막 뿅 이러고 막 이상해지는 애 있어. 나 걔 진짜 징그럽거든. 여기 막 힘줄 막 장난 아니야 막. 짱 무서워. 눈깔 왜 하얘? 눈동자 하얀 사람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흘겨본다는 얘기야. 봐봐. 그냥 보면 이렇게 까만 자가 보이잖아. 근데 흘겨보면 하얀 자만 많이 보이잖아. 됐나요? 아 눈가락. 자 어쨌든 백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동진의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푸른 눈으로 바라보고 싫은 사람은 눈에 흰 자위를 드러내고 맞이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진짜 파란 눈은 아니었겠죠. 그죠? 백인 아니었을 거야. 그지? 그냥 정상으로 그냥 바라봤다. 뭐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유리종하고 습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리종은 당나라 시인인 이하의 시 장진주에서 나오는 술잔의 이름이고요. 습가지는 중국 동진 사람인 산간이 늘 술을 마시며 지냈다는 습시 가문의 연못 이름이다. 한마디로 술 처먹은 얘기예요. 술 처먹은 얘기. 됐어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소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골의 즐거움. 장자가 길에 버려진 해골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꿈에 그 해골이 나타나서 죽은 자의 세계에는 위로는 군주가 없고 아래로는 신하가 없으니 자유롭고 지상에 수고로운 일도 없으니 즐겁기만 하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장자 지락편에 나온다. 그래서 장자가 꿈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죽어서 안타깝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 너무 자유롭고 좋다고 그랬더니 그럼 만약에 염라대왕께 내가 다시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게 되면 그분께 부탁을 해서 당신을 인간 세계에 다시 환생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되겠소?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 죽은 자의 해골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의 뜻 고주, 외로운 군주 또는 시장에서 파는 술의 의미로 여기서의 고자가 쓸 고자예요. 쓸 고자. 됐나요? 쓰다. 쓴맛을 가진 술이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겠어요? 보드카? 고량? 어우 비싼 거야. 그거는 다 어? 희석식 소주. 아이 그거는 독약. 독약. 그 화학적으로 만든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하려고 먹긴 하는데 별로 건강에 좋은 술은 아니에요. 증류주를 드실 거면 진짜 정통 증류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위스키. 아니 원소주도 아니야. 원소주 맛 없어. 원소주 맛 없어. 내가 먹어봐서 알아. 어? 과요?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자주 먹니? 자, 근데 그 안동 소주 있어요. 좀 비싸요. 근데 안동 소주 이게 40도거든요. 요게 근데 먹을 때는 확 취하거든요.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다음날 깔끔해요. 머리 안 아파요. 그리고 안동 홍주 있어요. 따르면 시뻘개요 색깔이. 이건 60도예요. 겁나 세요. 이건 진짜 요만한 종지에다가 살짝 따라가지고 이렇게 딱 먹잖아. 한 잔 만에 훅 올라와요. 거의 보드카, 럼주 뭐 이런 거랑 맞먹어요. 브랜디가 센 게 75도까지 나오거든요. 나도 안동 홍주는 안 먹어봤어. 근데 안동 홍주는 여기서 불 딱 땡기면 파란색 불이 여기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딱 땡기면 훅 하면서. 근데 어쨌든 증류주를 드실 때는 이제 위스키나 보드카 정도까지만. 보드카는 그닥 좋진 않아요. 위스키 때는 그 정도까지. 고량주도 내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고 좀 비싼 술을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뭐야 시장에서 파는 술 고주는요 이게 그래요. 맞아요. 막걸리예요. 막걸리. 지금의 막걸리가 아니고 옛날 막걸리. 막 담근 술이에요 정말. 지금 막걸리 맛있어. 이렇게 딱 따면 탄산도 있고 이렇게 쫙 따라가지고 이렇게 두김치 하나 딱 집어먹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쌤 배고프시죠? 네 배고파요. 아침 먹고 안 먹었어. 죽어버릴 것 같네. 그리고 또 요새 편의점에 뭐 잘 나와 있어? 편육 같은 거 잘 나와 있잖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어쨌든 옛날 막걸리는요 굉장히 안 좋은 질의 술이었고요. 그래서 쓰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걸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먹으면요 훅 갑니다. 내가 취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툭 하고 끊어져요. 근데 맛은 있어. 달달해져. 홀짝홀짝 먹다가 툭 하고 끊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내가 막 어디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막걸리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다음날 머리도 아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 그리고 병 있죠. 병. 군인이나 군대, 병사 또는 액체를 담대 쓰는 그릇. 병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됐나요? 네. 좋죠. 시끄러.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그리고 가의 A도 봐야 되죠. 가의 A 보시게 되면 한편 수성지는 수많은 전구 즉 역사적 전례와 고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많고 따라서 전구에 대한 배경식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미의 한자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파악해야 각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기억입니다. 기억 찾아라. 기억. 과연 국양이 푸른 깃발 아래 목로 주점에 미인을 데리고 앉았다가 공방에 오는 것을 보고 백안으로 대하며 말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 선택지에서 국양이 공방의 방문을 꺼려했다는 의미로 국양의 말을 들은 공방이 국양을 꾸짖는 이유를 알 수 있겠고, 맞죠? 좀 건방지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2번 선택지 니은입니다. 니은 보시게 되면 고주를 버리지 않고 병을 거느리고 왔으니 이 기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2번 선택지에서요, 천군이 병사를 이끌고 자신을 도우러 온 국양을 환대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병에 술을 담아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맞죠? 3번 선택지 디귿입니다. 디귿 보시게 되면요, 도성밖은 장군이 맡아 진퇴의 시기를 짐작하여 병을 기울여 토벌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천군이 국양에게 근심의 성에 있는 세력들의 토벌을 맡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근심은 술을 통해 없앨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맞아요. 3번도 제끼고. 자, 4번 선택지 리을 보시게 되면요, 리을 보자. 자, 반평생 동안 드나든 곳은 오직 유리종과 앵무잠뿐이요 100년 동안의 사귐은 오직 습가지와 고향의 술꾼뿐이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4번 선택지에서요, 국양이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다는 의미로 천군에게 등용되기 전까지 국양이 강호를 떠다니는 신세로 지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이것도 크게 문제 없죠. 됐나요? 왜냐하면 다들 은거하는 사람들과 관련 있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5번 선택지 미음 볼게요. 미음 보시게 되면 미음은 살아서 시름 겪고 한스러운 것이 해골의 즐거움만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근심의 성 밖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됐나요? 그래서 어차피 네가 지금 끝까지 성을 쌓고는 버티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니? 한 번 죽으면 어차피 끝나는 인생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은 성 밖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됐나요? 됐어?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넘어가세요.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고전 소설, 현대 소설 합시다.